안녕하세요. 이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류마티스 질환, 자가면역 질환의 식이요법 원칙 10가지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는 섭취 후 아파지는 음식을 피한다. 내가 먹고 났을 때 아파지는 음식을 파악해서 그 음식을 피해야 한다. 개체의 특이성. 나는 감자를 먹으면 아파지더라. 감자를 먹으면 안 되는 거고요. 내가 토마토를 먹었는데 아파지더라. 그러면 그분에게는 토마토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다른 분은 토마토 먹어도 괜찮을 수 있죠. 나는 토마토를 먹으면 아파지더라. 그럼 그 토마토는 그분에게 나쁜 음식입니다. 류마티스 질환, 장화면 질환 식이요법을 하게 된 게 이 10번 환자분들마다 반응이 다 나오는 게 다르고 그에 따라서 음식을 가리게 되면서 치료율이 높아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 식이요법들을 만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이 10번을 제한 1번부터 9번은 조금 더 공통적으로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내용을 1번부터 9번으로 정한 것입니다. 10번은 그래서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에겐 토마토, 어떤 사람에겐 감자. 나를 아파지게 만드는 음식은 먹지 않아야 된다. 10번. 그럼 도대체 왜 제가 이 류마티스 질환, 자가면역 질환에서 식이요법을 체크하게 되었나? 그 과정, 그 시작을 한번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치료하는 입장이죠. 치료하는 의료인 입장에서는 환자분들 식이요법 안 챙기는 게 육체적으로는 편합니다. 제 몸은 식이요법 환자분들이 뭘 드시던 간에 저는 신경 아예 안 쓰는 게 더 편해요. 뭘 드시고 뭐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 저는 제가 한약만 처방하고 그리고 또 오셨을 때 한약만 또 반복해서 처방하고 이렇게 약만 처방하면 제일 편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낫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평생 약만 먹으면서 그냥 안 아픈 상태로 지내면서 살래. 이렇다면은 식이요법을 안 해도 괜찮다고 할 수 있지만 나는 이 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싶다. 근본적인 관해 상태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분들은 식이요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 입장에서는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약만 처방하면 제일 편하고 육체적으로 너무나 편한데 힘들어도 제가 이메일로 매일매일 환자분들 식사기 기록 체크하고 답장 드리고 그리고 수첩에 적어오신 거 매일매일 체크하는 이유가 근본적 치유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식이요법을. 저도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왜? 근본적 치유 상태에 도달하시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식단과 생활이 관리되지 않으면 그 어떤 약을 먹더라도 류마티스 질환, 자가면역 질환은 근본적으로 치료되지 않고 쉽게 낫지 않는다. 그래서 식이요법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10가지 원칙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것 맛있는 거 다 먹으면서도 나을 수 있는 병이라면 그 병은 난치병 아니죠. 불치병이 아닙니다. 너무 쉽죠? 먹을 거 다 먹으면서 낫는다면은 누구나 다 쉽게 낫는 병이라면 난치병이나 불치병이 아닙니다. 음식 가리는 거 싫어. 왜 이렇게까지 음식 가리면서 스트레스 받아야 돼? 난 그냥 평생 약 먹으면서 이렇게 살래.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어요. 평생 그냥 약 먹으면서 이렇게 난 살겠다. 이렇다면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근본적 치유 상태에 도달하고 싶다. 병이 진짜로 낫고 싶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장암역 질환 식이요법 원칙 10가지 꼭 기억하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아야 하는 분들에게는 식이요법 자체가 즐거운 과정이 되지만 나는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싶고 순간적인 음식의 쾌락을 나는 그냥 느끼고 싶다. 난 그냥 이 순간이 중요하다. 내가 먹는 이 음식을 통해서 내 미각이 충족되고 내 배가 차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그냥 이 순간의 즐거움에 만족한다면은 그분들에게는 이 식이요법이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절실하게 나아야 하는 분들에게는
즐거움의 과정이 되고 나는 음식을 포기하지 못하겠다. 나는 먹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분들은 식이요법이 고통스럽게 될 것이고 결국 하지 않으시겠죠. 이분들은 결국 근본적 치유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제가 치료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가면역 질환의 식이요법을 하게 되었고 어떤 음식을 먹고 나신 분이 그 다음날 아파지는 것들을 반복해서 경험해서 제가 임상에서 보다 보니까 식이요법이 하나씩 둘씩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원칙이 나온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나은 이후에도 식이요법을 해야 되는가? 완치 상태, 관해 상태 도달한 이후에도요. 어느 정도는 식이요법을 지켜주신 것이 좋습니다. 나은 다음에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는다. 재발될 가능성이 생겨요. 어느 정도는 식이요법을 나은 이후에도 지켜주는 것이 좋고 이렇게 다 나왔으니까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지. 이렇게 되면 생활도 흐트러지고 음식도 흐트러지면서 결국은 몸 관리가 안 되면서 다시 재발되는 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은 이후에도 어느 정도는 식이요법을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지켜줄 필요가 있고 내가 어떤 안 좋은 음식을 한번 먹었다 그러면 그 주에는 이제 더 이상 먹지 않는 그런 절제가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어떤 요일날 한 번 딱 먹었다 그러면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나쁜 음식을 피해주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한 번 병을 극복하더라도 계속 어느 정도는 내 몸에 대해서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그 누구라도 겸손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겸손함을 잃는 순간 언제든지 병은 다시 나타날 수 있고 재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류마티스 질환, 자가면역 질환 치료하면서 식이요법을 병행하게 된 이유, 왜 식이요법을 병행하게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